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최순실, 박근혜, 전두환 등 권력형 비리의 미납 추징을 전담하는 범죄수익 환수부를 어제부터 가동했습니다. 임시부서가 아니라 아예 상설부서로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부서와 협력하고 국제적으로 형사사법 공조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권력형 비리로 부를 축적한 자들에 대한 단죄는 그들이 축제한 자산을 끝까지 추적해 전액 국고로 환수해야지 제대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우린 나라를 통째로 넘긴 친일파의 재산 환수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 덕에 친일파의 후손들은 명문학원 설립하고 유학을 가고 또다시 엘리트가 되어 부의 대물림을 하는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졸 이하가 66%에 이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반드시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국내는 물론 그들이 해외로 빼돌린 자산들 마지막 한 푼까지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전부 환수해야죠. 그렇게 못하는 나라는 나라도 아닌 겁니다. 범죄 수익 환수부의 권투립입니다. 김호준의 박수였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범죄 수익 환수부 이런 거 생겼어야 돼요. 오래전부터. 네, 뉴스공장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것들인데요. 드디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드디어 이제 상설 부서가 생기는 거예요. 서울지검 윤석열 지검장 하에. 우리가 이제 뭐 일제 청산 못했다고 프랑스 예 들고 그러는데 프랑스가 이제 대표적인 예인 거지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도 그 부역자들 재산을 전부 환수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다 분배해버렸어요, 그때. 예. 뭐 벨기에 같은 나라도 다 환수했습니다. 개인 재산 몰수하고 만약에 부역자가 사망했다. 그러면은 그 가족들한테 가족들 재산을 몰수해버려서 그냥 잔인하게 보이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는 거거든요. 예. 시한도 없어요, 시한도. 예. 우리는 친일파라고 감옥에 간 사람이 없습니다. 부역자 처벌을 이렇게 단 한 명도 안 한 나라도 없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불행한 역사가 다시 반복되면 안 될 텐데요. 2016년 기준으로 보면 환수 금액이 3%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번에 출범한 것들에 대해서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1세대가 부역을 했어요. 근데 재산이 부역한 덕분에 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면 2세는 그 재산에 또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권력 혹은 그 주변에 가서 또다시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반면에 그 싸운 사람들은 혜택을 못 입고 거꾸로 돼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아무리 오래 걸려도 끝까지 추적해야 된다. 예. 꼭 환수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6개월 이 얘기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6개월 전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런 거 시작할 때 사실 그런 얘기 많이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박근혜 최순실 집중해야 되는데 전선을 흐트러뜨린다고 뭐 다 쓰고 해봐야 되냐. 다 끝난 건데 뭐 하나마나 하다. 그런 소리 많이 했어요. 왜 안 됩니까? 해보지도 않고. 예. 사실 다들 다스 주인이 누군지 뻔히 알고 있었잖아요. 기자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참여행사니까 다 몰랐나요? 다 알았죠. 그냥 준 겁니다.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예.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고. 예. 반드시 해야 한다. 해외 도피 재산 있죠. 최순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찾아내야 한다. 범죄 수익 환수. 이름 좋네요. 예, 다스 해외 공장에서 빠진 돈들이 있다라는 소식들은 몇 번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것이 비자금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 환수 제대로 안 하니까 다 해외로 빼돌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1세대에서 뭐 감옥 좀 가고 그 재산은 고스란히 남아서 2세대가 또 누리고 또 부활하는 거예요. 최순실도 이 재산 다 뺏지 않으면 자기들이 일해서 번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한 수사해야 된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기자들도 이런 거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끝까지 찾아야 되는 끝까지. 예. 제가 10년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 쫓아다녔듯이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최순실 사태를 방조한 책임이 크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민정수석으로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순실을 모른다라고 했던 우 전 수석의 주장도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뉴스가 문제가 아니라 김은재 기자가 지금 감기가 들어가지고 보니까. 예, 빨리 얻도록 하겠습니다. 후백맥에 발음도 뭉개지고 큰일 났어요. 제 발음을 보완해줘야 되는데 비슷한 발음이 됐습니다. 자. 예, 방심하다가 감기 걸렸는데 다들 좀 조심하십시오.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실을 모른다고까지 부인했죠. 네, 그래서 재판부가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라면서 이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재판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 안 한다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알면서도 사실은 방관, 소극적인 거거든요. 그게 아니죠. 적극적으로 협조했죠. 예. 그런 정황 너무 많은데, 그리고 이 재판이 뭐 너무, 형량이 너무 낮지 않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논란도 있을 수 있는데, 재판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예. 네, 또 다른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공무원과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받고 있는 중입니다. 본인이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린 만큼 이제 끈떨어진 개인이 돼서 예. 재판이 이렇게 끝나지 않고 점점 늘어날 겁니다. 예. 사실은 초기에 진작에 인정하고 갔으면 지금 좀 끝났을 수도 있어요. 더 파지 않고 검찰이. 원래 이제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구속영장 계속 기각되면서 그렇죠. 계속 검찰이 더 팠거든요. 예. 혐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자, 우병우 이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밖에 안 남았네요. 소위 국정농단 사태 관련해가지고. 예, 다음 주에 우선 결심 선고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채용비리 자체와 수사 외압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수사단이 그제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2016년, 2017년 강원랜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의 주요 관계자인데요. 여기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환 전 검찰총장이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다고요.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예, 바로 직전 검찰총장이에요. 예. 검찰이 바로 직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적시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는 건 수사 의지가 지금 보통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잘못 수사하면 큰일 난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고, 이거 관련해서 이제 권성동 의원이 계속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이름이 채용 청탁하는 명단에 써 있거든요. 네, 예. 그렇죠. 또 대포폰에서 나온 통화 녹취에도요. 권 의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최흥집 전 사장. 예, 강원랜드 사장이었습니다. 채용 관련해서 뭐 거의 95% 이상, 전부죠, 전원. 예. 사실상 전원, 그 청탁 비리가 있는 그 채용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예요. 예. 그 당사자인데 이분의 대포폰에서 그 통화 기록이 나옵니다. 권성동 의원과.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던 그 녹취가 아니라 통화 음성 파일이죠. 예, 그렇죠. 그걸 왜 저장했는지 모르겠는데 음성 파일에서 뭐 권성동 의원과 이야기를 해봤냐 또는 뭐 고검장을 통해서 뭘 막아라 이런 수사 외압에 대한 정황이 나와요. 거기 이름도 나오고 통화 기록도 나오죠. 권성동 의원 이름이 채용 청탁 리스트에 옆에 써 있죠. 그리고 권성동 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까? 비서관이었습니까? 예, 비서관이었습니다. 비서관도 채용 비리로. 네, 그건 다른 건으로요. 감사원이 특정감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 그 비서관의 그 컴퓨터를 압수하겠다니 거기 권성동 의원한테 채용을 청탁하는 편지가 써 있어요. 예. 네, 그러한 내용으로 보이는 건데 본인은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 본인이 쓰긴 썼는데 안 보냈다고. 안 줬다라고 하고 있죠. 예. 간직한 거죠, 간직. 근데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꼭 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남의 방송사 방송이긴 한데 블랙하우스를 한번 보셔야 돼요. 예. 여기서 강유미 씨가 이 권성동 씨를 찾아갑니다.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인데요. 저도 그 부분만 봤는데 예, 강림 씨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기자들도 이렇게 못하거든요. 예, 강림 씨가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검찰 출신의 삼선의 막강한 권력에 개인적인 캐릭터도 대단히 까칠합니다. 예, 기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한 국회의원이죠. 예. 찾아가지고 꽃을 들고 가가지고 예. 예. 국회에 몇 명 꽂으셨냐고 직접 물어봅니다. 강원랜드에 몇 명 꽂았냐라고. 예. 복장도 굉장히 남다르던데요. 예. 상 받아야 한다. 전 기자상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기자들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예. 예,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현재 기자로 그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아, 강유미 씨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요. 그 누가 시키신 건지 그 제작진도 정말 지독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가라는 사람은 저지만 네, 그렇게 잘 해낼 줄 몰랐어요. 자, 못 보신 분들은 재방송 보세요. 재방송.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 자꾸 이제 거론되니까 노회찬 의원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서관 출신이 법무부에 공채 채용 둔 걸 두고 시비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노회찬 원내대표가 1%라도 개입한 사실이 있다면 의원직을 그만두겠다라고 맞받았는데요. 또한 강원랜드 부정 채용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도 같은 취지의 공개 약속을 하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 강원랜드는 그 청탁 의혹 대상이 된 의원들이 있는데 전현직 7명이 다 자유한국당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불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역공을 그리고 가장 이 문제 제기를 공개적으로 세게 하는 분 중에 하나가 노회찬 의원이에요. 네, 같은 법사위에 또 있기도 하고요. 네, 법사위에 있다 보니까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이제 노회찬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었습니까? 비서관이군요. 네, 비서관 중에 한 사람이 사임을 한 이후에 예, 법무부에 공개 채용이 됐다고 네, 공채로 공개 채용. 들어간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사위에 있는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관두고 나서 법무부에 갔으니까 법사위가 사실은 뭐라고 합니까? 피감기관이 되는 법사위 피감기관이 되는 곳에 갔으니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이거 일종의 채용비리 아니냐라고 이제 잘못 건드렸죠. 예, 이건 제가 보기엔 노회찬 대표를 잘못 건드린 거라고 봅니다. 이런 사안은 전투력도 빵빵하고요. 이렇게 말했죠. 제가 보낸 사람이 아니라 저를 떠난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압축해가지고 노회찬 대표는 저희가 고정이긴 한데 사안이 긴급 발생하여 3부에서 인터뷰 잠깐 하려고 합니다. 네, 기다려주시고요. 다음 순 뭡니까? 네, 통일부가 어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오는 2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온다고 밝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행사 참석을 위해서인데요. 김영철 부위원장은 대남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당 통일전선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하고 또 잠시 후에 인터뷰를 할 예정인데 이 관련 보도 관해서 제가 꼭 짚고 싶은 부분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통일전선부장, 대남정책 총괄 뭐 이런 역할인데 여기서 보도를 할 때 연합, YTN 특히 천안함 피격 사건을 주도한 것이라고 기정사실에서 보도하고 있어요. 자기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북한에 가서 들었대요? 이게 이제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영철 통전부장이 오는 것이 이게 우리로 치면 국정원이 하는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거 자세히 이제 제가 정세현 전 장관과 얘기하겠는데 보도가 다 주도했다고 나와요.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요걸로 이제 아마도 천안함을 피격한 사람이 맞는데 이걸로 이제 회담을 한다고 공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수 진영에서. 네, 현재 자유한국당이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공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연합하고 YTN은 특히 계속 보도 이렇게 하던데 주도한지 어떻게 하냐고요, 당신들이. 기사를 그냥 주도했다고 계속 쓰던데. 자, 이거 큰 문제입니다. 기정사실화 하는 거거든요. 보도를 할 때.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대법원 출입기자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판결문을 공개했던 오마이뉴스에 대해서 1년 출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9일에 공범자 이재용, 피해자 이재용, 엇갈린 1, 2심 판결문 전문 공개라는 제목으로요. 2심 판결문 전문을 실어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기자단 내규 위반이라면서 징계 한 건을 올렸고요. 그리고 그런 징계를 확정했다라고 합니다. 원래 뭐 기자단들끼리 자신들만의 규율 혹은 내규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안 그러면 경쟁 속에서 엠바고가 깨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판결문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원세훈 판결문 때는 공개했는데 이런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예, 2014년 9월 25일에요. 똑같이 오마이뉴스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문 전문을 공개한 바가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중요한 판결 나왔을 때 이게 이제 너무 빨리 공개되거나 전문을 공개해버리면 이제 법원에서 협조를 받을 수 없다. 예, 그런 취지의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건데 기자단 쪽에서. 지금 1년 동안 출입을 못하게 해버린 거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과한데 이건 저희가 직접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마이뉴스 측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출입기자단의 입장도 누가 인터뷰 응할지 모르겠는데 삼성이라서 너무 과하게 때리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트럼프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겠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에 플로리다주에서 있었던 총격 사건에 대해서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교사의 무장을 제안한 건데요. 훈련받은 교사가 총을 휴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또 특수훈련을 받은 교사가 총기를 소지한다면 누구도 총을 가질 수 있지 않은 상황을 피할 수 있다라는 식의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주장은 전 국민이 다 총을 가지면 네, 맞서 싸우라는 총기 거죠. 사고가 안 난다는 주장이 정신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보안관이 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심지어 피해자 학생과 부모 앞에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그러면서 총선 학생이 아픈 사람 정신건강이 예, 그렇게 문제라고 그러는데 주장했죠. 본인 정신건강을 점검해야지 어떻게 학생들 문제 제기한 거 이거거든요. 어떻게 고등학생이 기관총을 살 수 있냐. 네. 반자동 소총을 살 수 있냐. 반자동 말이 반자동 소총이지 자동으로 쏘는 거거든요. 네, 그 네? 전쟁 무기라는 전쟁 무기예요, 전쟁 식의 무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쟁 무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슈퍼에 가면 살 수 있다고. 신분증을 하시려면. 그러면은 그렇게 팔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제 총을 들고 다니면 된다.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예, 심지어 그 자리에 정말. 있었던 학생들이 호주 예를 들면서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판매 금지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게 됐다. 총격 사건 제로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제안을 다르게 한 겁니다. 호주에서도 한 20여 년 전에 이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 반자동 소총 들고 와가지고 비싼 사건이 있었어요. 즉각 금지했죠. 그래서 총기 판매를. 그래서 없어져 버렸어요. 네, 학교 그렇습니다. 내에서 이런 총기 사고가. 근데 미국은 학교 내 총기 사고가 이게 한 번이 아니거든요. 그때 그 대통령 거기다 대고 이제 교사가 총을 소지하면 된다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10대들은요. 미 넥스트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시태그를 해서 야. 다음은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건 거죠. 제정신이 이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해줘야 돼요. 그냥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총을 빨리 사서 그 학생을 제압했으면은 금방 끝났을 텐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거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누구도 생각해낼 수 없는 논리예요. 근데 대통령이 피해 학생 앞에서 이렇게 그렇죠. 얘기한다는 게 그것도 불러가지고 정말 위례와 제안을 하는 자리에서 네. 나름의 제안을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야 백악관에서 불러가지고 피해자 학생들하고
학부모도 불렀죠, 어째.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닌 겁니다. 범죄 수익 환수부의 권투립입니다. 김호준의 박수였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범죄 수익 환수부 이런 거 생겼어야 돼요. 오래전부터. 네, 뉴스공장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것들인데요. 드디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드디어 이제 상설 부서가 생기는 거예요. 서울지검 윤석열 지검장 하에. 우리가 이제 뭐 일제 청산 못했다고 프랑스 예 들고 그러는데 프랑스가 이제 대표적인 예인 거지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도 그 부역자들 재산을 전부 환수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다 분배해버렸어요, 그때. 예. 뭐 벨기에 같은 나라도 다 환수했습니다. 개인재산 몰수하고 만약에 부역자가 사망했다. 그러면은 그 가족들한테 가족들 재산을 몰수해버려서 굉장히 잔인하게 보이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는 거거든요. 예. 시한도 없어요, 시한도. 예. 우리는 친일파라고 감옥에 간 사람이 없습니다. 부역자 처벌을 이렇게 단 한 명도 안 한 나라도 없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불행한 역사가 다시 반복되면 안 될 텐데요. 2016년 기준으로 보면 환수 금액이 3%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번에 출범한 것들에 대해서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1세대가 부역을 했어요. 근데 재산이 부역한 덕분에 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면 2세는 그 재산에 또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권력 혹은 그 주변에 가서 또다시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반면에 그 싸운 사람들은 혜택을 못 입고 거꾸로 돼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아무리 오래 걸려도 끝까지 추적해야 된다. 예, 꼭 환수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6개월 이 얘기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6개월 전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런 거 시작할 때 사실 그런 얘기 많이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박근혜 최순실 집중해야 되는데 전선을 흐트러뜨린다고 뭐 다 쓰고 해봐야 되냐 다 끝난 건데 뭐 하나만 하다 그런 소리 많이 했어요. 왜 안 됩니까? 해보지도 않고. 예. 사실 다들 다스 주인이 누군지 뻔히 알고 있었잖아요. 기자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참여한 그 주장도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뉴스가 문제가 아니라 김은지 기자가 지금 감기가 들어가지고 보니까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백맥에 발음도 뭉개지고 큰일 났어요. 제 발음을 보완해줘야 되는데 비슷한 발음이 됐습니다. 자, 예, 방심하다가 감기 걸렸는데 다들 좀 조심하십시오.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실을 모른다고까지 부인했죠. 네, 그래서 재판부가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라면서 이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재판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 안 한다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알면서도 사실은 방관, 소극적인 거거든요. 그게 아니죠. 적극적으로 협조했죠. 예. 그런 정황은 너무 많은데, 그리고 이 재판이 뭐 너무, 형량이 너무 낮지 않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논란도 있을 수 있는데, 재판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예. 네, 또 다른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공무원과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받고 있는 중입니다. 본인이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린 만큼 이제 끈떨어진 개인이 돼서, 예. 재판이 이렇게 끝나지 않고, 수사니까 다 몰랐나요? 다 알았죠. 그냥 둔 겁니다.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예.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고, 예. 반드시 해야 한다. 해외 도피 재산 있죠? 최순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 찾아내야 한다. 범죄 수익 환수. 이름 좋네요. 예, 다스 해외 공장에서 빠진 돈들이 있다라는 소식들을 몇 번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것이 비자금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 환수 제대로 안 하니까 다 해외로 빼돌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1세대에서 뭐 감옥 좀 가고
그 재산은 고스란히 남아서 2세대가 또 누리고 또 부활하는 거예요. 최순실도 이 재산 다 뺏지 않으면 자기들이 일해서 번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환수해야 된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기자들도 이런 거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끝까지 해야 되는 끝까지. 예. 제가 10년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 쫓아다녔듯이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최순실 사태를 방조한 책임이 크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민정수석으로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순실을 모른다라고 했던 우 전 수석.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최순실, 박근혜, 전두환 등 권력형 비리의 미납 추징을 전담하는 범죄 수익 환수부를 어제부터 가동했습니다. 임시부서가 아니라 아예 상설부서로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부서와 협력하고 국제적으로 형사사법 공조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권력형 비리로 부를 축적한 자들에 대한 단죄는 그들이 축제한 자산을 끝까지 추적해 전액 국고로 환수해야지 제대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우린 나라를 통째로 넘긴 친일파의 재산 환수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 덕에 친일파의 후손들은 명문학원 설립하고 유학을 가고 또다시 엘리트가 되어 부의 대물림을 하는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졸 이하가 66%에 이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반드시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국내는 물론 그들이 해외로 빼돌린 자산들 마지막 한 푼까지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전부 환수해야죠. 그렇게 못하는 나라는 나라도